네, 지구 냉각설과 빙하기설 지문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지배적 이론이 지구 냉각설에서 빙하기설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무슨 설 이런 게 크게는 4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지문을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지문 빈칸에 이 표를 적어 놓는 거죠. 잠깐 정지해 놓고. 되셨죠? 이 정도는 적어줄 거라고 우리 사이에 그 정도의 믿음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요 개념의 상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나와 있는 지구 냉각설하고 빙하기설은 기후 변동에 관한 이론이고 격변설과 점진설은 지질 변동 이론입니다. 기후 변동과 지질 변동이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점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구 냉각의 기본 전제인 일관된 냉각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냉각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칸에는 특별히 적을 이야기가 없는 거죠. 지구 냉각설은 격변설에서 전반적인 안정기를 일관된 냉각의 경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됩니다. 지구 냉각설, 격변설 서로 나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격변설, 일관된 냉각은 안정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훅 기온이 떨어지는 기간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빙하기설은 과거에 가까운 지금보다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라는 이야기고 처음에는 라이엘이라는 사람의 점진설에서 대륙의 상승 하강을 기온의 상승 하강하고 연결시켜서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었던 이 격변설과 관련을 가지면서 아가시의 빙하기는 일종의 격변의 일종이다. 빙하기는 격변의 일종이다라는 아가시의 이론이 최초로 빙하기설을 등장시켰습니다. 경험적 증거가 누적되고 증거가 자꾸 눈에 보여. 그러면서 점진설에 입각한 빙하기설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현재에는 빙하기설, 지구에 가까운 과거에 엄청 추운 시기가 찾아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구 냉각설과 빙하기설을 비교해 볼게요. 지구 냉각설이라는 건 지구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일관되게 냉각되고 있어. 빙하기설은 과거에 가까운 지금보다 추운 기후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구 냉각설은 틀렸다는 이야기인 거지. 지구 냉각설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빙하기설에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훅 한번 추워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는 여기 이 부분은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는 부분은 지구 냉각설로 설명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인 거지. 지구 냉각설에서는 지구 내부의 열 방출이 줄어들고 있어 엄청 뜨겁고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상태의 열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줄어들고 있다. 빙하기설은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지구 냉각설 주장한 사람 뷔퐁, 퀴리, 빙하기설을 주장한 사람 아가씨, 틴들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에 대해서 결국에는 외워두셔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눈에 좀 익혀두는 걸로 지질변동과 기후변동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지질변동에 대한 이론, 격변설, 점진설, 기후변동 이론에 대한 지구냉각설, 빙하기설, 점진설의 힘을 받아서 현재는 빙하기설이 대세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맨 앞 페이지로 와서 이제 지문 내용 찬찬히 읽으러 갈게요. 설명이라고 하지만 그냥 거의 읽고 밑줄 치는 정도인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나와 있는 표는 꼭 외워두셔야 한다. 벌써 4분 정도 지나갔죠?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세기에는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다는 지구 냉각설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거엔 지구 냉각설 대세. 자연학자 뷔퐁은 시베리아와 북아프리카 북부지방에 발견된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지구냉각설을 주장했습니다. 열대동물인 코끼리가 고위도 지역에 지금 추운 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추측, 지구 전체 기온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따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온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퀴비에는 비퐁이 언급한 화석이 에이 아저씨 그거 코끼리 아닌데요. 메머드와 마스토돈이고요. 걔네들은 원래 추운 데 살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메머드와 마스토돈은 누구? 지구 냉각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지. 이 동물들은 추운 기후에 살았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질시대의 열대성 기후가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에이 그래. 화석으로는 좀 설명이 틀렸지만 석탄 광상에서의 발견되는 열대성 화석식물. 자, 이거 어떡할 거냐? 지구가 따뜻했다라는 게 맞지 않냐? 고식물학의 연구를 통해 현재 냉대기후를 보이는 북유럽이 고생대 석탄기에는 열대기후였음이 드러났다. 내가 증거를 잘못되긴 했지만 다른 증거로 봤을 땐 내 얘기가 맞다. 이에 따라 지구가 용용 뜨거워서 녹아있는 상태에서 식으면서 지구의 기후도 일관되게 서늘해지는 것으로 주장을 했다. 지구의 기후가, 이 지구가 어디가 있냐? 지구 기후도 일관되게 서늘해지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 냉각설에 따라 밖으로 유출되는 지구의 열이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다. 지구 내부에 나라서 밖으로 유출되는 지구 내부의 열이 지구의 기후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8세기에는 지구 냉각설이 대세였었고요. 그것의 증거로는 열대성 화성식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18세기에서 이제 19세기로 넘어들면서 지구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관념은 대립하는 지질학 이론인 격변설과 점진설의 논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질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가 변할 수 있다. 근데 지질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격변설과 점진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해야 할 일은 얘네 둘의 차이점 찾으러 가는 거겠죠. 당시 널리 수용되고 있었던 격변설에서는 대세였었네. 초반엔 과거에 지속된 대부분의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중단시킨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정기야. 하지만 플러스 간헐적인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었어. 급격한 그러니까 격변설 맞네. 완만한 지구 냉각은 안정기의 특성으로 여겨져서 지구 냉각에 대한 반감이 없었습니다. 완만한 지구 냉각은 안정기의 특성이지. 반면에 점진설은 안정기 사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정하고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각이 융기, 떠오르고 침강, 가라앉는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설정하는 것이 점진설의 핵심이었다. 점진설의 핵심 뭐였대요? 지각, 융기와 침강의 무한한 반복 사이클 설정하는 것이 점진설의 핵심이었다. 점진설을 주장한 영국의 지질학자 라이엘은 석탄기의 열대 식생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증거로 나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기온이 전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 이유는 지구의 냉각과는 다른 요인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과거 지구 기온이 높았던 거 오케이 인정. 오래 지속됐다라는 것도 인정. 지구의 냉각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지구의 냉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점진설 받아들이는 사람들 얘기겠죠.
육지가 바다보다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으면 열을 많이 받아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대륙이 극지방에 많아지면 열을 조금만 흡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가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 하강을 반복한다라고 보았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 하강을 반복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점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평균 기온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라는 말 자체가 누구랑 대립되고 있어요? 지구 냉각설과 반대되는 거지. 지구 냉각설에 따른 지질학 이론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 또 확인하러 갈게요. 점진설의 기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영향을 받아서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라는 주장인 빙하기설이 등장을 하면서 점진설의 영향을 받아 빙하기설이 등장을 하면서 점진적 냉각이 지구 기후의 일관된 생각은 본격적으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빙하기가 등장한다라는 건 어디가 있냐? 점진적 냉각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지. 빙하기설. 죄송해요. 지구 냉각설이 아니라 이거 헛소리 할 뻔했네. 지질학자들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오래되지 않은 과거 지질시대에 광범위하게 빙하에 덮여 있었다라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빙하에 덮여 있었다라는 증거, 기반함이 심하게 긁힌 흔적과 주변의 암석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바위돌의 표석이 널리 분포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지질시대에 광범위하게 빙하에 덮여 있었다. 증거 1, 증거 2. 어디에 있냐? 일단 1번. 기반함이 심하게 긁힌 흔적. 2번. 표석이 널리 분포한다. 이러한 현상이 격변론적인 지구 냉각설에 따라 대홍수에 의해 야기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격변적인 지구 냉각설하고 위에 나와 있는 증거 1, 2하고는 서로 반대됩니다. 격변론적 지구 냉각설에 대한 반대 증거 1, 2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오랫동안 녹지 않고 쌓인 눈이 얼음으로 굳어지고 엄청난 무게 때문에 서서히 비탈을 따라 이동하면서 바닥을 긁으며 긁힌 자국과 표석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 2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빙하 때문에 생긴 거야. 현재 빙하의 이동 방향으로도 이러한 빙식 지형들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빙하에 덮여 있지 않은 지역도 한때는 빙하로 덮여 있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빙하기설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그러나 처음부터 빙하기설이 학계에서의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30년 미국의 자연학자 아가시는 오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빙하기 동안 유럽을 덮고 있었던 광범위한 얼음층에 의한 홍성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빙하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 아가씨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가정했고 빙하기가 있었다. 그로 인하여 유럽의 많은 지역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포인트는 여기죠. 급격하게 낮아졌다. 아가씨는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는 것은 많지만 그 과정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오랜 안정기 사이에 급격한 기온의 하강과 상승이 때때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점에서 아가씨는 격변론자였었다. 그러면 지구 기온이 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격변론자. 하지만 평균 기온이 급격한 하강과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 전역이 지금보다 더 추운 데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를 위반하는 것이었었다. 지구 냉각설은 천천히 더 서늘해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누구와 생각이 다르다고 갑자기 엄청 추운 시기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빙하기와는 대립되는 이야기다. 아가씨는 1940년 영국 스코틀랜드 홍적층에서의 긁힌 자국과 많은 표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빙하기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빙하기의 증거, 홍적층에서 긁힌 자국, 많은 표석, 여기 1, 2가 빙하기의 증거다. 이에 대하여 라이엘은 자신의 기후변동 사이클과 합치된다라는 이유에서 비격변적 빙하기의 존재는 받아들였지만 라이엘은 뭐예요? 기후변동 사이클이 있다. 비격변적 빙하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똑같은 증거를 보면서도 홍적층의 표식에 대해서는 유럽이 한때 낮은 바다로 덮여 있었을 때 녹은 빙산이 떨어진 잔해라고 설명했고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가씨는 홍적층에 긁힌 자국 표석을 빙하기의 증거로 보았지만 라이엘은 1번, 2번이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질학자들도 아가씨의 견해를 경험적 근거를 들어서 배격했습니다. 라이엘 편이 이제 늘어나고 있네요. 아, 아가씨 어떡하지? 마지막 5번째 단락. 1950년대에 이르자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은 진지하게 빙하기설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빙하기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틴들을 포함한 여러 지질학자들의 연구는 빙하가 지질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빙하가 지질 변화를 일으킨다. 이 시기에 지질학자들은 격변설에서 벗어나 격변설 아니야.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의 하나로 기후변화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 점진설을 수용. 지질학자들은 빙하기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증거를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산이 보이는 특징에서 계곡에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지 않고 빙하에 의해 침식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들은 흐르는 물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V자형 계곡과 빙하에 의해 침식된 후 얼음이 녹아 노출된 U자형 계곡을 구분하기 이르렀습니다. U자형 계곡, 빙하에 의한 침식 후 얼음이 녹아서 생기는 U자형 계곡을 통해서 무엇을? 빙하기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위에 빙하나 암석이 쌓이면 지각이 침강하고 무거우니까 빙하기 이후 빙하나 암석이 사라지면 가벼워지네 지각이 융기한다라는 지각평형설의 주장을 관찰된 증거들을 통해 지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빙하기는 새로운 지질학적 증거들의 누적으로 점차 과거의 사실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U자형 계곡과 함께 지각의 침강과 융기 역시 빙하기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인해 빙하기설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자꾸 읽어보셔야 해요. 밑에 나와 있는 표 다시 한번 볼게요. 기후변동이론과 지질변동이론을 나눠봅시다. 기후변동이 있습니다. 지구냉각설. 일관되게 점점 서늘해지고 있다. 빙하기설.
오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한번 훅 왔었다. 겹변설, 과거에 지속되던 대부분 지질학적 안정기를 원래 안정했는데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 점진설, 지질 변화는 늘 꾸준히 일어났다. 안정기 사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정하고 지질 변화가 있는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다. 어디 보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완만한 지구 냉각은 안정기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지구 냉각설과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추워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식고 있으니까. 지각 변동에 따른 기후 변동 가능성이 빙하기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각 변동에 따라 기후 변동이 생긴다. 빙하기설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 지질학적 발견에 대한 상이한 해석, 시베리아와 북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의 발견된 동물 화석에 대해 비퐁은 코끼리다. 열대 지역이 있었다. 지구가 따끈따끈했었다. 지구가 점점 냉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따뜻했다. 당신이 발견한 건 코끼리 아니었다. 메머드와 마스토돈이었었다. 지구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라는 지구 냉각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퀴비에시가 비퐁을 어떻게 공격? 이렇게 그냥 써놓을까요? 석탄 광상에서의 발견된 열대성 화석 식물이 있었다라는 건 그 지역 더운 지역이었다. 열대 지역이었다. 근데 지금은 춥다. 옛날엔 뜨거웠다. 지구가 냉각하고 있다. 열대성 화석 식물은 지구 냉각과는 무관하게 지각 변동 사이클에 의한 기후 변화 사이클이 원인인 것이다. 라이엘씨. 기반함에 긁힌 흔적, 주변 암석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표본으로 봤었을 때 그거는 홍수다. 격변론자. 이거 아무리 봐도 홍수 아닌 것 같은데 빙하 때문인 것 같은데 빙하기설. 유럽의 홍적층에 대해서 아가씨는 거 봐라. 빙하기의 증거다. 빙하가 움직이면서 만든 거다. 아니다. 그거 빙하 때문이 아니라 과거 얕은 바다로 덮여 있을 때 녹은 빙산에서 떨어진 것이다. 빙하가 엄청 크고 무거운 게 천천히 이동한 거 아니다. 밑에 지문을 설명해 줬었는데 그 지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내용 요약해 놓은 거니까. 지구기후 변동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이 지구냉각설에서 빙하기설로 교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구냉각설에서 빙하기설로 교체되고 있다. 18세기에는 지구가 일관되게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다라는 지구냉각설이 지배적인 관념이었었는데 19세기 들면서 지질학 이론이 겹변설과 점진설의 논쟁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과거 지속되었던 대부분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중단시킨다라고 보는 겹변설은 지구냉각설이 주장하는 완만한 지구냉각을 안정기의 특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구냉각설과 배치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둘이는 어울리지만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점진설은 지각 융기와 침강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지구 냉각의 증거로 제시된 것을 반박했다. 지구 냉각설과 점진설은 둘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이. 이처럼 기후 변동 가능성을 주장하는 점진설의 영향으로 오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빙하기가 존재했다라는 빙하기설이 등장을 했고 점진설의 영향을 받아 빙하기설이 등장을 했고 여러 논쟁을 거친 후에 빙하기설이 지배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OX 문제는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OX 문제의 기본 실력 따지기 여기까지만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1번.
지구 변동에 대한 지배적 이론이 교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해야죠. 뭐에서 뭘로 정해지고 있었는데 지구 냉각설에서 빙하기설로 지구 냉각설에서 빙하기설로 이동했죠. 2번 기후 변동 이론은 지질 변동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이 연관지어서 이야기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 근거, 그에 대한 검증을 차곡차곡 설명해주고 있죠. 지구 냉각 기설과 빙하기의 장단점, 뭐 장점, 단점이 어딨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X. 격변설과 점진설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틀리다고 확인해야 되겠죠. 다음, 귀폼과 퀴비에는 시베리아와 북아프리카 북부지방에서의 발견된 동물 화석의 정체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귀폼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거 코끼리다. 에이, 그거 코끼리 아니고 매머드다. 마스토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7번 지구 냉각설에서는 지구가 식어가고 있어. 용융 상태에서 식으면서 기후도 서서히 일관되게 서늘해지는 것으로. 그렇죠. 격변설은 갑자기 지구 변해 지구 냉각설에서 주장하는 완만한 지구 냉각을 안정기의 특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지구 냉각설과 충돌했다? 아니요. 지구는 완만하게 냉각되고 있지만 한 번쯤은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충돌하지 않았지. 점진설에서는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기온이 전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됐던 이유는 지구의 냉각과는 무관하고 지각 변동에 따른 기후 변동 사이클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지각이 적도 지역에 많이 있으면 열을 많이 흡수하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갔었던 거고, 지각이 극지방에 많이 있으면 열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열을 조금만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한한이 아니라 무한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다. 무한한 사이클 반복. 10번 기반하기 심하게 긁힌 흔적, 주변의 암석과는 다른 표석이 널리 분포한다. 왜? 빙하의 이동이다. 빙하가 있었다. 빙하기설이다. 맞는 얘기죠. 11번 아가씨는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빙하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틀린 얘기지. 왜냐? 마지막 단락에 가서 보면 아가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단락이었었죠. 스코틀랜드 홍적층에서의 긁힌 자국하고 홍적층의 긁힌 자국하고 그 다음 많은 표석, 바로 이것이 빙하기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이엘은 점진선과 합치된다라는 이유에서 비격변적 빙하기의 존재는 받아들였지만 오케이, 홍적층의 표석들은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 네 번째 단락에 있었고, 그러면 홍적층의 표석들은 빙하의 증거가 아니라 뭐라고 봤었어요? 얕은 바다에 녹은 빙산이 떨어지는 것이다. 얕은 바다에 빙하 조각이 떨어진 것이다. V자형 계곡은 언제 생겨요? 원래는 물의 침식에 의해 생기죠. 물의 침식에 의해 생기고, 빙하에서는 V자형이 아니라 U자형 계곡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X로 확인하면 되겠지. 밑에 14번 표 정도 기억해 주시면 땡큐. 기후변동 이론. 기후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다. 추워지고 있어요. 지구 냉각설.
오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설. 과거에 지속되던 대부분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격변설.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점진설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네. 제가 노인네 같아서 뒤에 나와 있는 빈칸 요거 1번까지만 정말 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자, 채워봅시다. 이 글은 지구 기후 변동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구냉각설에서 빙하기설로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구냉각설이 지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지질학의 이론이 격변설과 점진설의 논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구냉각설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 지속되던 대부분의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하게 지각변동이 중단시킨다고 보는 격변설에서는 지구냉각설이 주장하는 완만한 지구냉각을 무엇에? 안정기의 특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 지구냉각설하고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진설은 지각의 융기와 침강이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주장하면서 지구냉각의 증거로 제시된 건 지구냉각과 무관하다. 지각 변동에 따른 기후변동 사이클의 일부분이다. 지구냉각 어디야? 지구냉각은 기후변동 사이클의 일부다. 점진설과 지구냉각설은 배치되었다. 이후 기후변동 가능성을 주장하는 점진설의 영향으로 오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 즉 빙하기가 존재했었다라는 빙하기설이 등장을 했고 여러 논쟁을 거친 후 빙하기설이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지구냉각설이 야호 증거를 통해 빙하기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